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오늘은요, 우리 사이버 상담부터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사이버 상담은 역시 별표 하나 쳐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사실 시험에 조금 그래도 제법 나오긴 해요. 제법 나오는데 내용 자체가 많이 어렵진 않아서 그래서 기본 개념 위주로 체크를 하되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 위주로 역시 우리가 조금 중요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볼게요. 사이버 상담 뭡니까? 뭐 진짜 이거 말 그대로 사이버 상담 뭡니까? 가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상담을 말합니다. 그렇죠? 그게 사이버 상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러한 사이버 상담은요. 최근에 와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사이버 공간이라는 게 바로 컴퓨터와 통신 기술이 결합되어 있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컴퓨터 IT와 통신 기술이 엄청나게 지금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많은 상담이 사실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뭐 이건 그냥 가볍게 봅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제 사이버 상담의 특징 같은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 시험에 잘 나왔던 것도 역시 하나씩 체크하겠습니다. 자, 1번 컴퓨터를 이용한 상담입니다. 그렇죠? 뭡니까? 말 그대로 직접 서로 내담자와 상담자가 직접 만나는 게 아니라 뭡니까? 컴퓨터를 매개로 의사소통을 하는 게 첫 번째 특징일 거고요. 우리가 일반적 상담은 사실 방문해서 서로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컴퓨터를 매개로 만난다. 두 번째, 시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공간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죠. 그렇죠. 당연합니다. 사이버 공간이라는 곳에서 언제든지 컴퓨터를 접속을 해서 상담자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모두 다 극복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요 세 가지는 너무 쉬우니까 잘 안 나오고요.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이겁니다. 자, 4번, 5번 체크할게요. 우리 사이버 상담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문자 중심의 의사소통을 합니다. 어떻게? 잘 볼게요. 사이버 상담은 주로 문자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내담자의 감정이나 사고나 행동이 문자를 통해 상담자에게 전달되고요. 내담자에게 보내는 상담자의 배려, 경청, 이해, 설명 등도 모두 다 문자를 통해서 전달됩니다. 말 그대로 일종의 서면 형태로 서로가 의사소통을 주고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요. 그게 바로 문자 중심의 의사소통이라는 거. 이게 시험에 잘 나오니까 일단 체크하고 두 번째, 그 다음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게 이거죠. 사실 사이버 상담의 가장 큰 어찌 보면 장점 중에 하나가 익명성입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이 젠더가 뭔지 이런 것까지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어찌 보면 장점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볼게요. 사이버 상담에서 내담자의 진짜 성, 젠더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상담이 진행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사실 사이버 상담은 내담자가 좀 적극적으로 이 상담에 좀 그 참여를 합니다. 그렇죠? 그 내가 누군지를 상대방이 알고 있다면 사실 알게 모르게 이 벽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건 나의 익명성이 보장되니까 어떻습니까? 저 밑에 있는 것까지도 사실은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죠. 여러분 이거 이런 게 너무 잘 드러나는 데가 어딥니까? 댓글 아닙니까? 댓글. 그렇죠? 여러분 그 댓글의 익명성이 보장이 되니까 정말 어찌 보면 좀 심할 때는 이게 사람이 할 말인가 싶을 정도의 댓글도 있지 않습니까? 좀 약간 소위 우리 그런 말 하지 마 패드립이라고 하죠. 맞죠? 와 이걸 정말 면전에 대고 이 사람이 과연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 그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이버 공간상에서 사실 그 익명성을 좀 폐지하자라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그렇죠? 댓글을 달 때. 그렇죠?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내담자가 좀 적극적으로 상담에 임할 수 있다는 좋은 장점이 있긴 합니다. 익명성은. 하지만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좀 정보를 좀 디테일하게 파악하는 건 좀 어렵겠죠. 그렇죠? 그래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오케이? 자, 잘 나왔던 거는 문자 중심의 의사소통과 익명성이니까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체크하고 기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사이버 상담은 뭐 이런 방식으로 이용한다. 그냥 보면 되고요. 자, 요거 사이버 상담의 효과 역시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위주로 체크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첫 번째 사이버 상담의 효과는요. 풍부하고 용이한 정보 획득입니다. 아무래도 어떻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그 면대면 상담에서는 그 사람의 뭡니까? 깊은 속내를 좀 털어놓기가 힘들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익명성이 보장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좀 마음을 터놓고 좀 적극적으로 내담자가 상담에 임하니까 아무래도 좀 정보 획득이 용이한 그런 장점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런 첫 번째 특징이 있네요. 그렇죠? 두 번째 역시 줄을 끊지 않게 1번은요. 요겁니다. 별표 하나 치죠. 2번. 신속한 상담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자, 볼게요. 사이버 상담을 통해서 익명성은 이 상담자가 상담자를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보다 자유롭고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내담자가 뭡니까? 상담에 좀 더 적극적입니다. 내담자가
상담에 적극적입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요. 이게 좀 중요하겠네요. 상담에 굉장히 뭐다? 적극적이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하나 체크하도록 하죠. 내담자가 상담에 적극적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뭐 감정의 정화 기능이 있다. 카타르시스인데 뭐 이건 익명적 특성 때문에 상대방이 주위의 환경에 방해를 받지 않고 상담을 할 수 있으니까 감정의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다라는 건데 그냥 보도록 하면 되고요. 그 다음 요거 오케이. 요거 중요하죠. 4번 내담자의 자발적 참여. 어찌 보면 이거랑 비슷한 말이죠. 자, 4번도 별표 칠게요. 사이버 상담에서는 내담자가 익명으로 문자를 통해서 상담에 응하기 때문에 대면 상담에서 만나는 내담자보다 상담 과정에서 더 많은 통제력과 주도성을 갖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사이버 상담은 뭡니까? 오케이, 상당히 참여의 동기를 가지게 됩니다. 오케이, 별표 크게 하나 치죠. 어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이겠네요. 마지막으로 시간적, 공간적 제약 극복 앞에서 했던 내용이고 가볍게 봅시다. 됐네요. 사이버 상담은 이 정도 체크하겠습니다. 사실 문제 자체가 사이버 상담은 약간 정형화된 문제들이 나오는 건 아니라서 좀 잘 나왔던 것들 위주로 일단 제가 체크를 했습니다. 이 정도만 알아도 일단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가면서 사이버 상담은 조금 더 거기 문제를 통해서 조금 더 플러스하는 방식으로 가시는 게 굉장히 좋은 접근법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다음